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트랜서핑 사례 연구는요, 예고해드린 대로 구독자분이 보내주신 심리맨 엽서를 통해 보내주신 사연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또 우리가 사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거쳐가는 댓글 나누기 함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까요? 사례 연구 영상에 남겨주신 댓글 위주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성우님, 초등학교 때 짝사랑 전문가였다는 말에 빵 터졌어요. 푸하하. 무대뽀 돌진 금지. 하하하. 특정 인물 심상화가 예전부터 궁금했는데 확실히 알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야기하다가 짝사랑 전문가였다는 얘기를 했는데 재밌으셨나 봐요. 네, 전문가 맞습니다. 박수진님, 2020년도 11월에 이메일로 힘든 직장 생활에 대한 질문 글을 보냈었는데요. 정성스러운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이제서야 전하네요. 저는 결국 기한을 채우고 퇴사하여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요. 몇 달 전에 이별도 했는데 오늘 영상이 그래서 특히나 더 와닿네요. 감사합니다. 상처가 잘 아물길 바랍니다. 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상처는 이제 수술 그 부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저 역시도 박수진님의 상처가 잘 아물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제 이별 후에 상처가 있다면 잘 아물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름하고 매칭이 안 돼서 이메일을 검색을 해봤는데 어떤 분인지 제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 글을 다시 읽어보니까 댓글 남겨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고요. 잊지 않고 남겨주셔서 감사하고요. 결국은 박수진님의 길을 가시는 것 같아서 힘찬 응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응원합니다. 박수진님. 유토피아님, 혹시 트랜서핑을 훈련할 수 있는 좋은 방법 같은 건 없나요? 심성화로 내가 원하는 숫자를 나오게 하는 주사위 던지기 훈련 같은 거 도움이 되려나요?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제가 댓글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공부에 왕도가 없듯이 트랜서핑에도 왕도가 있는 건 아니라고 심리맨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치에 충실하기만 한다면 어떤 방법을 택하든지 통하는 게 또 트랜서핑입니다. 바딤 잘란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트랜서핑 기술도 계속 진화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러시아 트랜서핑 센터에서는 책을 출판한 것과는 별개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시대에 따라 계속 트랜서핑 기술이 진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신의 기법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더 좋은 방법을 굳이 찾는다면 타프티에서 제시하는 따옴머리 기법이 보다 단순하고 강력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타프티가 가장 버전이 업그레이드된 최신의 버전이라고 할 수 있죠. 출판된 책으로 보자면요. 계속 읽을게요. 하지만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전적 트랜서핑 개념인 트랜서핑 시리즈 1권에서 3권을 충분히 숙지해야만 합니다. 또한 방법이라는 것이 워낙 다양하기도 하고 또 개인에 따라서 변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무작정 이것이 좋다, 저게 통한다 라고 단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리얼리티 레볼루션이라는 책이 있죠. 제가 번역한 책. 그 책에서 보시면 트랜서핑을 하기 위한 다양한 기법들,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거기 나온 것들을 참고해서 나한테 가장 잘 맞는 것을 택한 다음 그것을 꾸준히 연습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첫 번째는 일단 나한테 맞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꾸준히 지속해야 됩니다. 막연한 기대감을 갖는다든가 의구심을 갖고 억지로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죠. 주사위 던지기 훈련이라는 것은 심상화와 의도를 훈련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겠죠. 어떤 방법이든지 또는 심지어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은 내가 만들어낸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원칙은 동일합니다. 직접 해본 결과 나한테 도움이 되면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건 나에게 가장 잘 맞는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주사위 던지기 훈련이라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 못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주사위 던지기 훈련이라는 것은 그 훈련 과정에서 심상화와 일치하는 결과가 바로바로 나와줄 확률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잠시 요행을 경험하면서 기분이 좋았다가 또 결과가 안 좋아져서 또 흥미를 쉽게 잃을 가능성이 높아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훈련 효과가 있을까 하는 부분은 저로서는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네요. 트랜서핑 훈련에서 심상화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긍정사념체를 방사하는 겁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여기서 긍정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내 뜻대로 되게 만드는 그리고 좋은 현실만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현실이 다가오더라도 그 현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현실에 걸려들지 않으려고 하는 주인된 태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적으로는 캐롤 드웨의 마인드셋 이론이라고 있어요. 이러한 마인드셋 이론에서 제시하는 성장 마인드셋을 갖추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트랜서핑 훈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너무 찾지 마시고요. 꾸준히 이 방향을 유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방향은 트랜서핑 강독에서 다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영상에선 제가 훨씬 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드렸죠. 그 방향을 계속 유지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 테디베어님 잘 보고 갑니다 라고 인사글 남기고 가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봄길님, 날씨와 건강상의 이유로 좀 처진 기분이셨군요. 안 그래도 영상 기다리다가 심리맨님 꿈을 꿨는데요. 그날 영상이 올라오네요. 심상화한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그냥 한다. 그리고 포기하지 마라. 제가 트랜서핑을 만나고 지금도 마음에 새기고 있는 말이랍니다. 다음 영상도 기다릴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봄길님 어떤 꿈을 꾸셨나요? 심리맨이 이렇게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괴롭히진 않았겠죠. 네, 좋은 길몽이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만나면 저를 흔들어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유수현님, 좋은 기운 받아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유수현님이 또 하나의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좋은 내가 되라. 맞죠? 그 말이 나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려면 좋은 내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좋은 기분, 좋은 기운, 좋은 관계를 갖기를 기원하고 응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댓글 나누기를 마치고요. 오늘 사연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남자분의 사연입니다. 이제 제 채널 구독자분들의 비율을 보면은 여성분들이 좀 많아요. 남성분들은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표현을 잘 안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또 이렇게 사연을 기꺼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독자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제레미님이시고요. 40대 초반 남성, 서울에 거주하시고 회사원입니다.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먼저. 안녕하세요, 심리맨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벌써 심리맨 TV를 알게 된 지 1년 반이 넘게 된 것 같네요. 트랜서핑의 모토대로 되는 만큼 하고 싶은 만큼 강독을 듣다 보니 이제 대부분의 강독을 다 듣게 됐네요. 2개만 더 들으면 모든 강독을 다 듣게 됩니다. 삶에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지만 중요성 내려놓기를 꾸준히 연습하고 있고 의도의 조율 역시 꾸준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심리맨님 덕분에 삶의 관점이 조금씩 달라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요성 내려놓기를 하는 중에 한 가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회사 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겪으며 물론 전보다 편안해지긴 했지만 외적 중요성이 높아진 것을 발견하는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제 자신에 대한 인식이더라고요. 저에 대한 중요성이 높은 것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에 대한 중요성이 높은 경우 이를 인식하더라도 감정이 시원하게 내려가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상사가 저에 대해서 안 좋은 평가나 질책을 할 경우에는 우선 그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중요성이 들어가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쉽게 인정이 되는데
정작 제가 제 자신을 초라하게 느끼거나 별 볼 일 없다거나 못났다고 인식하는 경우로 이어지더라고요. 이런 인식으로 이어지다 보니 쉽게 감정을 떨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은 방법은 그래, 내가 별 볼 일 없을 수도 있고 초라할 수도 있어. 이렇게 그냥 인정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은 중요성이 내려가는 것을 느끼고 감정도 조금은 수그러드는 것을 느낍니다. 이게 제대로 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감정이 조금은 사그러들지만 아주 말끔하게 내려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강독 중에 좀 뻔뻔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잘 되진 않네요. 제가 부딪혀온 많은 인간관계의 문제가 제 자신에 대한 중요성을 낮게 인식하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 부분을 좀 더 해결하고 싶습니다. 괄호하고 중요성이 들어가네요. 그런데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괄호 닫고. 그리고 해킹 더 매트릭스를 읽다 보니 바딤 젤란드는 의도할 때 글을 쓸 것을 추천하던데요. 심리매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 달 정도 해보고 있는데 의도하기에 도움은 되는 것 같지만 큰 효과를 아직까지는 보지 못해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킹 더 매트릭스에서 생식을 언급하잖아요. 12월 한 달 동안 몸이 좋지 않아서 그동안 즐겼던 초콜릿과 밀가루를 끊고 지냈거든요. 당시에 조금 이상한 경험을 몇 번 했습니다. 예민한 정도가 많이 올라갔어요. 신경질적인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아침에 오랜만에 친구가 떠올랐는데요. 바로 그 사람한테 연락이 오고 그런 식이었죠. 생식까지는 아니어도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트랜서핑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매번 감사드리며 그럼 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참 제가 제 내용을 공개하는 걸 많이 부끄러워해서 오픈챗으로 할까 했는데 제 사연이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에 익명이지만 사연을 남기기로 합니다. 네,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아주 알찬 질문을 해주셨고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오픈챗으로 질문하실 수도 있는 것을 심리맨 엽서를 통해서 공개 사연으로 남겨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좋죠? 네,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일단 잠깐 쉬었다 오세요. 예, 이쯤에서 잠깐 쉬어주고 나서 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물을 한 컵 맛있게 드시고요. 기지개를 쭉 피시기 바랍니다. 네, 돌아왔어요. 일단 제레미님은요 그렇게 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진 않고요. 그러니까 심리맨이 얘기하는 트랜서핑 단계별 접근에 따르면 전 단계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네, 먼저는 충분한 상담 또는 치유가 필요하고 에너지의 회복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약간 나오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랜서핑 전 단계와 본 단계의 그 중간에 걸쳐 계신 그 정도의 느낌으로 제가 와닿았어요. 일단은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삶에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지만 이랬는데 드라마틱한 변화를 지금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런 것을 기대를 하지 마세요. 현실 변환 그러는데 그 변환이라는 게 갑자기 뭐 마술사가 데이비 카퍼필드가 하듯이 짠 하고 갑자기 환상적으로 바뀌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흐름이라고 그러잖아요. 흐름. 물이 천천히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천천히. 흘러 들어오다가 길이 만들어져요. 물길이 만들어지면은 그쪽을 향해서 물살이 거세져요. 그러면 점점점 물살이 세차게 흐르기 시작하다가 거대한 흐름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 의도를 계속 일으켜야 되고 그 외부 의도의 외부 의도의 외부 의도 뒤에 성공의 물결이라고 하는 게 오는 거예요. 그러한 물결, 흐름을 타는 게 중요한 거고요. 흐름을 일으키는 게 중요한 건데 이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흐름이라는 건 항상 자연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기적을 바라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쓰나미, 갑자기 큰 파도, 해일에 여러분들이 정신을 잃어버려요. 그 유도전이죠, 유도전이. 이 트랜서핑은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흐름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흐름은 항상 자연스러운 것이다. 예, 그러나 자연을 역행하는 것, 해일, 쓰나미 같은 공격, 자연재해 이런 것들은 강력하지만 결국 뒤끝이 안 좋다. 이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유도하시고
자연스럽게 흐름을 타고 가는 것을 정상적으로 생각하셔야지 기적적인 걸 자꾸 꿈꾸지 마세요. 그 욕망만 일으키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은 있을 거예요. 이제 기존에 시크릿 하시던 분들 중에는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면 돼요. 예. 근데 이것저것 해봤더니 제가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은 해보세요. 손해볼 거 없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 제레미님 같은 경우에도 이 드라마틱한 변화는요, 내가 느끼기엔 자연스러운데 돌이켜보면 드라마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진행된단 말입니다. 이 흐름이라는 게.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은 중요성 내려놓기 연습을 꾸준히 하고 계시다는 거 역시도 잘 하고 계신 거예요. 중요성은 펜듈럼을 관리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펜듈럼에서 자유로워지는 길이 중요성이 제로 상태를 유지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건 연습할 거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성을 찾으면 결국에는 이제 굉장히 본질적인 것까지 건드려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도 감춰져 있던 나의 어떤 신념들 이런 것까지도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아주 좋은 연습을 하고 계신 거니까요. 계속 꾸준히 연습을 하십시오. 그리고 삶에 대한 관점이 조금씩 달라진다.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이 조금씩이 쌓여서 이제 물살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인 흐름을 따라 잘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회사에서 경험하시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감정에 대한 부분이죠. 중요성을 내려놨지만 감정은 잘 씻겨나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뭐 이제 상사한테 질책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죠. 이게 이제 지난번에도 했던 얘기인데요. 결국은 자, 여기 좀 필기를 하면서 얘기할게요. 중요성을 내려놓는다는 게 이제 인식만 해도 내려놔지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게 가장 정상적이고 표준적인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인식은 했는데 중요성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을 했어요. 근데 머리로는 인정했어. 머리로는. 근데 마음에서는 계속 찝찝해. 그 찝찝한 마음, 이게 이제 감정, 기분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머리와 감정, 이게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면은 어떤 게 진실이에요? 이게 진실이에요. 내 감정이 안 풀린 거. 이게 나에게 있어서는 지금 현재의 진실인 거예요. 그럼 이 감정을 풀어야죠. 말하자면은 이 중요성을 낮추려고 할 게 아니라 감정을 풀고 나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낮추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미 경험을 하셨어요, 보니까. 어떻게 하셨냐면은, 그냥 인정해버렸다. 수용한 거잖아요. 허용한 거란 말이에요. 받아들인 거란 말이에요. 받아들이는 순간 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감정이라는 게. 감정이 왜 올라오냐? 안 알아줄 때 올라오는 거예요. 알아달라고 올라오는 게 감정이에요. 그런데 머리로만 중요성을 인식한 경우에는 이거를 감정을 무시하고 이 중요성이야 하면서 이걸 누르려고 하는 내부 의도가 작동하거든요. 그러면 감정이 더 올라와요. 왜냐면 알아달라고 했는데 안 알아주니까 그럼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더 때를 쓰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먼저 알아주는 게 필요하다. 알아주는 건 뭐예요? 알아주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오죽하면 그러겠어. 이렇게 스스로가 해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상대방을 향한 감정도 풀어내는 것은 도움이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어떤 금기시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만 직접 대놓고 하는 것은 펜듈럼과 맞서 싸우는 거니까 이건 주의하셔야 되고, 또는 혼자서 하라고 그랬더니 그 감정에 휩싸여 버려가지고 부정사념체를 일으키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고,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그 순간 확 터트려 버리면서 변기통에 물을 내려보내리는 거, 쓰레기통에 던지고 문을 닫는 거, 이거는 문제가 안 돼요. 이것은 내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해소하는 거죠. 그건 문제가 안 돼요. 그것마저도 막아버리진 말란 말입니다. 결국은 내 감정을 허용하고 수용하고 존중한다는 건 뭐냐면, 그럴 수도 있지라는 건 뭐냐면은 화가 날 수도 있지 이거예요. 상사가 나를 질책했으면 상사한테 화 안 납니까? 무시당한 기분 안 됩니까? 들 수 있죠. 들 수 있죠.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무시당한 기분 때문에 화나면 화를 낼 수 있죠. 네. 근데 밖으로는 화를 낼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게, 야, 친구야, 나와라. 오늘 내가 술 한잔 살 테니까 내 얘기 좀 들어줘.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씹으면서 풀고 또 다음날 별일 없다는 듯이 일하고,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의 일상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될 때
감정은 감정대로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중요성을 낮추려고 했는데 안 되면 얘가 더 올라오고 더 올라오니까 생각이 많아지고 이런 이제 스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간단하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왔을 때 있는 그대로의 그 감정을 내가 인정한다는 것은 표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대놓고 표현하라는 뜻이 아니라 발산하는 거죠. 혼잣말로 하셔도 됩니다. 집에 가서 낙서하시면서 해도 되고 사람 만나서 뒷담화 하셔도 괜찮아요. 거기에 빠져들지만 않으면 부정사념체를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그냥 허공에 날려버리고 털고 돌아서면 그만입니다. 그렇게 감정을 풀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경로가 막혀버리신 분들이 생각이 많아지는 거고요. 생각이 많아지면은 감정은 사라지질 않습니다. 덮어놓는 거죠. 그러면 감정에 때가 계속 껴가지고 굳은살이 배겨가지고 나중에는 조그만 감정이 현실적으로 올라와도 과거의 묵은 감정이 그대로 연결이 돼서 나를 뒤흔들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이미 부정사념체를 일으킨 거죠. 그렇게까지 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그때 물을 내려주란 말입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 물을 다 내려주셔야 돼요. 비워주셔야 돼요. 방법은 다양해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을 풀 수 있는 어떤 경로가 개인적으로든 관계적으로든 없을 때 그때 찾아오는 게 이제 상담이잖아요. 상담자를 만나서도 얼마든지 이런 감정을 풀어낼 수가 있고요. 이제 비교적 안전한 장치죠, 상담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뭐 이것저것 다 내키지 않는 분들은 혼자서 하고 싶은 게 찾고 싶은 분들은 혼잣말을 하시면 돼요, 집에서. 그 대신 정해진 공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하세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아무 때나 하시면은 그게 부정사념체를 일으키는 거예요. 네, 우리가 화장실 급할 때 그때그때 아무 데나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배설하진 않잖아요. 정해진 공간에서 특정한 시간 안에서 하고서 물을 내린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이거 식사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것처럼 여러분들 감정을 배설할 때도 정해진 시간과 공간 정해놓고서 집중해서 풀고 배설하고 치워버리시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개운하게 나오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것이 뭐 낙서가 됐든 글 쓰는 게 됐든 혼잣말이 됐든 소리 지르는 게 됐든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욕을 할 수도 있어요. 혼자서 화나는데 욕을 하면서 풀리면 혼자서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하고 나서는 물을 내리고 나오시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감정을 풀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생각, 감정만 풀고 끝나면 안 됩니다. 감정을 풀어야 생각이 제자리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감정이 철철 넘칠 때는 생각을 해도 얘를 이길 수가 없어요. 덮어도 나중에 또 올라와요. 그러니까 풀고 물 내리고 나서 제대로 돌아온 이 생각의 여지를 사용해서 합리적인 합당한 나를 살리는 생각을 하셔야 되죠. 그게 뭐예요? 중요성에 대한 확실한 인식과 중요성을 낮추는 것에 대한 나의 의도의 조율, 중요성의 조율, 이걸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제레미 님이 질문하신 것은 감정에 대한 부분이 중요해요. 네, 중요성 낮추기도 중요하지만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고 해소하고 정화하느냐, 이 부분, 요거를 좀 더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감정이 내려가긴 내려가더라도 시원치 않다 하는 것은 뭔가 찔끔찔끔 버렸고 물도 확실히 내리지 않았고,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더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잘하신 건 그거예요. 내가 별 볼 일 없을 수도 있고 초라할 수도 있지라고 그냥 인정해버린 거, 이거 상당히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힘이 있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못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예 별 볼 일 없고 초라할 수도 있지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느껴버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딱 인정하면은 그 인정하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은 초라함 안에 갇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길은 뭐예요? 그 감정을 그냥 인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인정한 순간 내가 감정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감정을 인정하라는 건 읽어주란 얘기죠. 읽어주는 순간 내가 감정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못하면은 초라함을 느낀 순간 초라함이 내 주인 행세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감정을 읽어주십시오. 들여다보시고 읽어주시고 표현하시고 괜찮습니다. 그 상사에 대한 욕을 하셔도 돼요. 집에 오셔가지고 혼잣말로. 그 대신 표현하고 나서 좀 가라앉으면은 물 내리고 정리하시고 털고 됐다 이제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초라함 올라올 수 있죠. 올라올 수 있지만 생각으로 키우지 마시고 감정 키우지 마시고 잘하셨습니다. 초라할 수도 있지, 이렇게
인정해버리세요. 초라할 수 있죠. 우리가 살면서 초라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별 볼 일 없게 느껴질 수 있어요. 별 볼 일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초라한 존재입니까? 그건 아니죠. 저도 별 볼 일 없을 때 있죠. 어떤 집단에 가느냐에 따라서 제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꺼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어떤 집단에 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초라해 보일 수가 있다고요. 상대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 안에 들어있으면 나만 초라한 것 같고 실제로 나만 초라하게 보이고, 그럼 그 상황 안에 갇혀버리면 나는 초라한 존재가 돼버리잖아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유리한 데 자꾸 가셔야 돼요.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자존감을 갉아먹는 환경을 피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그리고 자존감이 올라올 수 있는 만만한 환경을 자꾸 노출해 주는 거예요. 한동안은요. 그렇게 하셔야 전반적인 자존감이 쌓여져야 초라함을 느끼는 곳에 가셔서도 초라할 뿐이지 내 자신이 초라한 존재가 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 잘 하셨어요. 일단은 별 볼 일 없고 못나고 그럴 수 있죠. 못날 수 있어요. 나도. 그걸 인식하십시오. 예, 뭐 대통령이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대통령이요. 이제 선거한다면서요. 선거 끝나고 보세요. 얼마나 초라한 인생이 되는지. 특히 한국에서는 대통령 정권 바뀌면 초라해집니다. 정치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 별을 따는 사성장군도요. 군복 벗으면은 초라해집니다. 나이 들고. 특별한 어떤 그 경우가 아니라면 그런 감정을 느끼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이라면 보편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정서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시고, 그러한 특수한 상황에서 일어나는 감정으로 인정을 하시고 수긍을 하시고 알아주셔야지 이거를 초라함이라는 펜듈럼에 먹이를 주지 마십시오. 아셨죠? 그래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과 감정을 읽어주는 것은 하시되 감정에 먹이를 줘서 그 안에 갇히지는 마세요. 감정을 읽어주는 순간 제레미님이 감정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요거를 잘 좀 연습을 해보세요. 감정을 잘 풀어내는 연습을 좀 해보세요. 감정을 풀어내라는 건 덮지 말란 얘기입니다. 예, 저도 힘들 때는요, 막 짜증나고 그럴 때는 막 이렇게 궁시렁궁시렁 돼요, 혼자서. 뭐 욕할 때도 있습니다, 저. 예, 욕이라는 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욕이 무조건 나쁘다? 아니에요. 어떤 욕은요, 굉장히 속이 후련한 욕이 있어요, 여러분. 조두순 같은 사람한테 어떤 사람이 경찰에 수갑 차고 들어가는데 쌍욕을 퍼부으면 여러분 속이 후련해요? 아니면 그 욕한 사람한테 왜 욕하고 그래요? 이래요. 욕 먹어야 될 사람한테 욕하는 거는요, 이거는 나쁜 욕이 아니에요. 이거는 분노도 마찬가지예요. 분노를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외로움도 나쁜 것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고독을 나쁘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감정 나쁜 게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걸 잘 인식하시고 감정을 존중해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올라오는 감정들을 잘 받아주십시오. 그걸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레미님. 그 다음에 이 태도도 되게 좋아요. 글 쓰시다가 이제 괄호하고 쓴 글이 있죠. 이거 중요성이 들어갔네요 하면서 그런데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태도 아주 제가 마음에 들어요. 네. 이거 좋은 태도예요. 이런 태도가. 중요성에 대한 중요성을 낮추는 태도거든요. 중요성에 대한 강박을 낮추는 태도란 말이에요. 중요성에 대한 강박을 갖지 마세요, 여러분. 펜듈럼에 대한 강박을 갖지 마세요. 겁내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해킹 더 매트릭스에서 의도할 때 글을 쓰는 거 추천했다 이 얘기 하는데요. 제가 이거 어디에 나왔는지 찾아봤죠. 651페이지에 나와요. 네, 이게 맞죠? 아마 말씀하신 게 이 공책 두 권이라고 하는 제목에 나오는 내용일 겁니다. 여기에 보면 후반부에 이제 그런 방법을 제시를 하죠. 노트 두 권을 준비해서 하나는 아침에 그리고 하나는 오후에 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목표를 선언하는 거, 그리고 저녁에는 절차의 심상화 또는 뭐 과정의 심상화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확인하는 거, 이 두 가지를 해라.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뭐냐면요. 여기서 아주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진 않죠. 예, 그래서 제가 나중에 또 때가 되면 이런 것도 한번 워크시트로 만들어 드릴까 이런 생각이 지금 드는데 제 방식을 좀 포함해서 말입니다. 바딤젤란드 오리지널 말고요.
일단 궁금해요. 어떻게 쓰고 계시는지가 일단 궁금해요. 어떤 방식과 어떤 내용으로 쓰고 계시는지가 궁금하단 말입니다. 왜냐면은 이 노트를 쓰는 건 형태고요. 이 형태는 본질이 뭐예요? 여기에 담긴 의미가 뭡니까? 이 심상화예요, 심상화. 그리고 긍정사념 발산, 그죠?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작업 자체가요. 그럼 이 심상화 작업의 일환이죠. 근데 이 심상화를 실제로 상상을 하시는 분이 있고, 뭐 명상하시면서 하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하는데, 또는 확언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는 이제 그 중에서 글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거죠.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 도구는요, 다양하잖아요. 예, 그 다양한 도구는요, 일단은 목적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그 도구가 나한테 맞아야 돼요. 예, 예를 들면 이거예요. 어떤 분들은 말로 하는 게 편하고, 어떤 분들은 글로 쓰는 게 편해요. 이 개인 성향의 차이입니다. 예, 그래서 글이 사실은 더 도움이 되는 경우도 물론 있죠. 그런데 일단 나한테 편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걸 먼저 점검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것을 하는 목적을 아셔야 되는데 그것은 심상화를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결국 본질은 심상화의 절차를 따르고 있느냐, 그 원칙을 지키고 있느냐가 관건인 거예요. 이 글을 쓸 때. 그래서 어떤 내용을 쓰시는가가 궁금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그것에 따라서 어떤 점검해야 될 게 좀 나오는 거죠. 예, 제대로 잘 쓰고 계신 건지 이런 게 궁금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한 달 정도 해보고 있는데 큰 효과를 아직 보지 못했다고 그러시는데 이렇게 크게 너무 이렇게 기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아주 최소한으로 얘기해 드리는 것은 뭔가를 시작하면 최소한 3개월을 하세요. 최소한 3개월 동안은 그냥 하세요, 그냥. 이게 소위 이제 그 책에서 계속 바디미 얘기하는 꾸준함 아닙니까? 지속하는 거. 지속하는 거 훈련하려면요. 최소 3개월은 지속하신 결과를 갖고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네, 보통 뭐 학원에서 이제 3개월 코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최소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소한. 그래서 이 최소한의 3개월 동안은 아무 소리 안 하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한 달 하고 어떤 걸 기대하시면 안 되고요. 한 달 하고 어떤 게 나타났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그게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만약에 짧은 단기간에 어떤 게 나왔다면 이미 어떤 작업을 하다가 그것이 정점에 다다른 계기가 된 것일 뿐이지 갑자기 이렇게 큰 효과를 보려고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3개월까지는 꾸준히 하셔야 될 거다. 네, 그리고 큰 목표의 심상화일수록 더 많은 지속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아침에는 목표의 심상화, 이것을 글로 적고, 저녁에는 그 목표의 심상화와 관련해서 내가 무엇을 했는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것과 관련해서 그걸 이제 점검하는 글을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쓰고 계신지 잘 모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하겠는데 어쨌든 꾸준히 하시는 게 일단 중요하다. 적어도 3개월은 꾸준히 하시라. 네, 그리고 어떻게 쓰시고 계시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이 진도를 나갈 때 제가 또 충분히 다루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이 정도만 일단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생식에 대한 질문을 하셨어요. 이것도 큰 주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나중에 또 다룰 내용인데 오늘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초콜릿과 밀가루를 끊으셨어요. 당분 줄이는 거, 그죠? 밀가루, 음식 줄이는 거. 중요합니다. 네, 이거는 뭐, 트랜서핑을 떠나서라도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항상 하는 얘기죠. 예, 중요한 겁니다. 예, 줄이는 거. 몸이 좋지 않아서 이걸 끊고 지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몸이 좋지 않았던 게 참 다행인 경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결과를 맞이했으니까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안 좋은 환경을 다시 좋은 환경으로 뒤집을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는 것. 항상 그것이 신호라는 것을 알면 돼요. 몸이 안 좋아졌다? 이건 하나의 사인이에요. 뭔가 내가 균형을 잃었구나. 뭔가 치우치고 있구나. 뭔가 나쁜 것들이 나를 잠식해 들어가고 있구나. 이게 신호라고요, 신호. 그래서 몸의 신호를 지금 잘 읽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 당분과 밀가루를 줄인 게 아니라 끊고 지냈다고 하시니 효과가 더 빨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낯선 경험을 하셨는데요. 아침에 친구가 떠올랐는데 전화가 왔다. 네, 이거 제가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 제가 기본적으로 예민한 사람인데 저 역시도 예전에
뭐 생식을 한 건 아니지만 팔체질이라고 있잖아요. 여기에 따른 체질식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금양체질이다 보니까 금양체질은 먹을 게 별로 없습니다. 육류를 먹으면 안 돼요. 우유도 먹으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채소 위주로 먹어야 되고 계란도 못 먹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풀만 뜯어 먹는 그런 방식의 식사를 하다 보니까 거의 이제 비빔밥, 뭐 산채 비빔밥 같은 게 되겠죠. 계란 빼고 고기 빼고 주로 이런 식사를 한 1년간 지속을 했습니다. 1년. 예. 제레미 님도 꾸준히 하는 걸 자꾸 해보세요. 지금 좋은 거 붙드셨으니까 꾸준히 하는 거, 최소한 3개월. 예, 한번 해보세요. 꾸준히 하는 거. 제가 1년을 이렇게 했는데, 안 그래도 예민한 성격이요. 굉장히 예민해졌는데, 원래 예민한 성격은 부정적 의미에서 예민해졌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성격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채질식을 하고 나서의 저의 예민함은 뭐랄까요? 굉장히 섬세해졌다 그럴까요? 의식이 굉장히 명료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몸과 정신이 굉장히 가벼워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안 그래도 이런 예민함 때문에 믿거나 말거나인데 전화가 올 거다고 생각했으면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옛날에. 전화가 오겠네 하면은 거의 뭐 1초도 안 돼서 전화벨이 울렸어요. 그리고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레미님처럼 누군가가 막 떠올라요. 유난히.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럼 연락이 와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가능한 일인데, 뭐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원래는. 우리가 깨어있는 의식에서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텔레파시도 가능한 일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둔감해진 거죠. 둔감해지고 의식이 잠들어 있는 거죠. 그리고 펜듈럼과 매트릭스 시스템에 노예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살아있는 명료한 의식 자체가 다 잠들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에너지적인 작용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못하는 거죠. 아무런 수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송신도 안 되고 수신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에너지를 송신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긍정사념찰 방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에너지를 수신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교류도 못하니까 프레일링도 안 되고 상대방과 조율도 안 되고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에 의해서 부딪히고 싸우고 도망가고 내팽개치고 난리가 나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에너지가 온화해지고 정상화되고 다시 의식이 살아나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신기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네, 그래서 정상적인 살아있는 의식 상태에서 깨어있는 의식 상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을 경험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걸 어떤 기적이라고 느끼실 필요 없어요. 정상적인 겁니다. 네, 그러나 이것에 너무 큰 의미 부여를 하지는 마세요. 그럼 이제 또 중요성이 들어가고요. 신경쇠약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걸 자꾸 또 의도하려고 하는 일이 생기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 자꾸 우리가 머리를 사용하고 의도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의도는 내부 의도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사람이 이유 없이 떠오르고 하면은 내가 먼저 연락하면요. 그 사람에게 어떤 이슈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민한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올라왔을 때 그 사람에게 어떤 좋은 에너지를 보내주기 시작하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경험 하셨고요. 생식과 관련해서는요. 할 말이 많은데 오늘 질문한 것에 관련해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생식에 이렇게 도달을 하는 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갑자기 여기에 도달하려고 절대 하지 마십시오.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예, 생식이라는 건 말하자면 하드코어예요, 하드코어. 이거 갑자기 가려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나 한국에서의 음식 문화, 먹방, 뭐 쿡방, 예? 맛집 영상 한번 틀어서 보십시오. 와, 왜 이렇게 먹을 게 많은지, 맛있는 건 왜 이렇게 많은지, 갈 때는 왜 이렇게 많은지, 배달 음식은 시킬 게 왜 이렇게 많은지, 치킨만 하더라도 왜 이렇게 맛있는 게 많은지, 먹고 싶은 게 많은지. 와, 먹을 게 진짜 천지빛깔이다, 천지빛깔이. 그런데 그 모든 음식들이 먹방, 쿡방, 맛집, 탐방 이런 데서 다루는 대부분의 음식들이 우리 트랜서핑 관점에서는 뭐예요? 매트릭스 배양기에서 주는 먹이란 말이에요. 매트릭스 시스템에 가둬두기 위한 사료란 말입니다. 사료.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먹고 싶어하고 좋아하고 추구하는 음식 아닙니까? 지금까지 또 여러분들이 조성해온 음식 아닙니까? 이거를 단박에 끊고 생식으로 가겠다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오늘 수영 배우기 시작한 사람이 내일 박태환 되겠다는 거랑 똑같아요. 가랑이 찢어집니다. 안 하겠다는 의미예요. 그거는 생식 안 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말립니다. 뜯어 말려요. 그 저도 얘기하잖아요. 천천히 가고 있다고, 천천히. 예, 천천히 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예, 지난번에 그 병원에서 전신마취 수술하고 난 후에 제가 지금까지 식단을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속이 굉장히 많이 편해졌어요. 많이 편해졌어요. 일단은 저염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맵고 짜고 이렇게 자극적인 것을 이제 줄였어요. 그리고 과자 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단 음식, 그 다음에 군것질 이런 걸 이제 많이 줄였어요. 거의 안 먹었죠. 그러나 끊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예, 끊지는 않았어요. 줄여나가고 있는 겁니다. 항상 단박에 끊지 않습니다. 저는. 끊어지게 놔두지. 예, 끊어지는 거랑 끊는 거랑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예, 이렇게 줄여나가다 보면은 어느 날 끊어지는 날이 와요. 저는 그 방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제레미 님도 그 방식으로 꾸준히 밀고 나가시면은 정말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예, 트랜서핑에서도 얘기하잖아요. 세 가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어떻게 먹을 것인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세 가지. 어떻게 먹을 것인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고전적 트랜서핑 1권에서 3권에서 말한 그 많은 개념들만큼이나 먹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트랜서핑에 직결된다는 얘기죠. 예. 근데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것은 트랜서핑에 반하는 음식이 거의 대부분이다. 반하는 음식이에요. 다시 말해서 침 펜듈럼 음식을 먹고 있다는 얘기죠. 그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펜듈럼에 빠지기 쉬운 길을 열어주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이 얘기 듣고서 음식에서 막 경계하고 그러지 마세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어차피 펜듈럼에 여러분들이 잠식돼 왔잖아요. 갑자기 도망가려고 하지 마시고 지혜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예, 깨어났다고 갑자기 탈출하시면 안 돼요. 예, 우리가 갇혀 있어. 깨어났어. 여기가 내가 여기에 끌려와가지고 시스템에 갇혀 있네. 또는 트루먼 쇼의 세트장이네. 갑자기 뛰어나가면 안 돼요. 그럼 적이 경계경보를 발동합니다. 지혜롭게 나오셔야 돼요. 깨어났지만 여기에 머물 수 있습니다. 깨어났지만 여기서 얼마든지 지낼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깨어나면 돼요. 그러나 서서히 나오는 데는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계획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가시는 겁니다. 체계적으로. 생식에 이르는 것도. 그러니까 갑자기 생식하겠다고 그래서 모든 것을 뒤집으면 여러분 탈나요. 병나요. 그리고 생식이 점점 멀어집니다. 오히려. 점점 멀어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목표는 생식이지만 다가가는 길은 서서히 나선형으로 가셔야 되고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만큼 하고 싶은 만큼 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제레미 님도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네. 어쨌든 초콜릿 밀가루를 끊으셨다고 하는데 빵 안 좋아하세요? 빵? 네, 저는 빵을 좋아하기도 하거니와 또 이 나라에서는 빵을 많이 먹잖아요. 주식처럼 많이 먹는데 고기도 또 맹간히 먹습니까? 그런데 그걸 많이 줄였거든요. 밀가루 좋아하면은 뭐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칼국수도 있고 뭐 이렇게 면발 땡기는 날 그러는데 이제 많이 제한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끊었다고는 하시지만 몸에서 도저히 이거 안 먹으면 안 되겠다 하실 때는 가끔 먹어주시면서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하시고요. 어쨌든 끊었다고 하시니까 계속 유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항상 균형 잡는 방식으로 접근하셔야 된다. 균형 잡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셔서 이것도 역시 3개월 하시고요. 3개월 한 다음에는 6개월 하시고요. 6개월 한 다음에는 곱하기 2에서 1년까지 가보십시오. 1년까지 하시면요. 이게 내 삶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것부터 이제 크게 변화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원칙은 꾸준히 지속하는 거니까요. 이것도 한 달 지금 하셨나요? 그러니까 한 달 하신 걸로는 큰 변화를 이루기는 어려워요. 아직은. 솔직히 이 음식은 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꾸준히 이제 해보시고요. 한 달 했는데 이 정도 경험을 하셨다는 거는 굉장히 기본적으로 섬세한 에너지를 갖고 계신 분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가시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실 겁니다. 어떤 특정한 결과를 기대하지 마시고 이 과정을 즐기십시오. 그리고 안 좋은 음식을 끊고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주는 것도 동시에 필요해요. 그러면 점점점 그 차이를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것을 자꾸 먹여주는 거, 좋은 걸 먹는 그 방식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하셔서 또 좋은 결과 나오시면은 저에게 알려주시고 사연 나눠주시면 되겠네요. 어쨌든 제레미님 질문 사연으로 인해서 다른 구독자분들도 많은 도움 받았을 것 같고요. 오늘 얘기한 생식이나 또 이렇게 심상화 노트 쓰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을 다룰 때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레미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또 심리맨 엽서로 들어온 2개의 사연이 더 있는데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사연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